하나, 둘, 마이크. 자, 두 번째 시간 바로 연결합시다. 다시 끊어졌던 데 다시 보도록 하죠. 잘 봐봐. F가 0이 되는 근과 요 범위 내에서 요 범위. 그죠? F가 마이너스 8, 요 범위에서 근이니까 범위 이상 개수들을 다 모아서 5개. 근데 이제 문제는 얘들이죠. 만약에 얘가 근이 될 수 있다면 개수가 변하니까 얘가 근이 될 거면 쌍으로 가야 되니까 2개 아니면 0개다. 그래서 이제 개수를 분류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뻔했는데요. 이게 2개면 나머지 3개를 채우면 되잖아? 맞죠? 근데 이쪽 봐봐. 이게 만약에 둘 다 안 되면 3개, 2개가 그림은 가능하죠. 그림. 아까. 그래서 헷갈렸던 거예요. X축과 3군데서 만나고 마이너스 8과 2군데서 만나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 이 개수를 억지로 맞췄지만 조건은 만족하지 않죠. 왜냐하면 봐요. 지금 얘가 0보다 작고 요 범위, 그죠? 요거 3개가 맞아. 근데 문제는 알파보다 큰 영역이니까 여기서는 만나질 않지. 그러니까 이건 2개를 못 채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네. 그럼 결과적으로 네가 2개야. 그럼 얘를 가지고 몇 개를 채워야 돼? 3개를 채워야 돼. 그럼 함수값이 0이 되는 상황과 잡아요. 얘는 결국엔 F라는 함수가 쭉 뻗어나가니까 이쪽이 1개고 네가 2개고 얘가 2개인 개수를 채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F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4고요. 0에서 2군데서 만나고 마이너스 8에서 한 군데 만나게 그릴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해설지는 요거를 따로 설명하지 않는데 이건 자명한 모순이라서 이게 지우는 게 맞고, 그럼 얘에 따라서 그림을 좀 표현해 보면 지금 주어져 있는 저 X축 잡고요. 핵심은 Y는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4. 예.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하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위치에서 튕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잘 봐야 돼. 마이너스 4고 함수값이 0이 되는 게 0이 뭐야? 2개가 만들어지려면 여기서 접하게 그려지면 되거든. 그럼 하나, 둘 이렇게 잡히고 너. 그럼 마이너스 8 위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그럼 봐. 요 점을 제외하고 요 라인과 요 라인에서 근 2개. 이건 좀 근이 맞다고요. 조건에서. 맞죠? 그지? 근 2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 둘은 그냥 가져가겠다고 그랬고. 0과 알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이 알파보다 큰 영역. 여기 알파니까. 큰 영역에서 너 하나.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Y는 fx라는 함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그 fx는 어떤 자리야? 잡아. 여기가 0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뭔지 모르니까 알파예요. 그럼 수식을 뭐라고 쓸 거냐?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지정했으니까 마이너스 잡고요. 여기 접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x제곱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지. 그런데 얘가 2개가 돼야 되니까 이 극대의 위치가 이 자리고, 이거 비율 관계 써도 되죠. 2대1 써도 되고. 선생님 저 미분할래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알파죠. 비율 관계를 쓰면. 그러니까 F에 3분의 2 알파가 0이다 해가지고 알파를 채우면 끝난다. 3분의 2 알파니까 마이너스 9분의 4 알파 제곱에 여기가 또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7분의 이렇게 되죠? 가 4가 되니까 그 알파가 3인가요? 맞죠? 이렇게 정리. 답 끝. 얘 맞니? 노트 보세요. 맞죠? 이렇게 답. 그리고 여기는 뭘 해놨냐면 실제 그걸 가지고 경우를 봐봐. 함수값 다시 보세요. 그 녀석의 함수값, 원래 함수값은 얘인데, 다시요. 좌극한 값의 2배, 함수값이 마이너스 하니까 여기 좀 마이너스 8에 찍혀있어요. 실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구멍 뚫어놓고 마이너스 8, 구멍 뚫어놓고 마이너스 8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G라는 그래프가 되는 상황이겠지. 근데 얘를 그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건 참고 오른쪽으로 합시다. F를 완성하자는 얘기니까 결국엔 얘가 킬포였던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밀어 갑시다. 여기서부터 했었어야 돼 원래. 왜냐하면 이 문제의 특이점은 무조건 0과 같은 함수값을 갖는 어떤 위치. 특이점이니까 비율 관계를 쓸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형태의 그림이라고. 그냥 3차 함수 해석이다. 그래서 그 2개가 저 녀석이 원하는 근임을 확정하는 순간 문제는 끝난다고. 왜냐하면 저 조건을 만족하는 위치는 그냥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근. 자, 3차야 최대 3개. 2개, 1개. 그러니까 1과 2와 3을 세 조각으로 분리하는 자연수 분할 문제. 그래서 내가 자연수를 분할하다 보니까 0, 3, 2도 그림은 가능한데 조건에 맞지 않아서 그냥 탈락인 거고 얘 하나로 고정되고 끝난다. 그러니까 네가 2개로 확정되면 이 녀석이 2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 자리에. 그걸 설정해서 수식화하고 대입해서 끝내고 하는 작업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별표를 칠한 얘기는 이 복잡한 문제는 결국 3차 함수 문제였다는 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더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설명을 이렇게 들었잖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니까 이해가 됐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 집에서 다시 열어보라고요. 내가 이해를 한 건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좀 열어볼 만하다. 15번이었습니다. 넘어가시죠. 뒤로 가셔서. 자, 뒤에 문제 중에 20번 문제 되게 독특해서 20번 얘기를 하고요. 자, 봐봐. 20번. 나머지는 문제가 쉬워. 그래서 오늘은 난이도 5개가 다 잡아먹었어요. 20번, 21번, 22번. 객관식은. 공통은.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객관식 14, 15번보다는 20, 21, 22는 사실은 좀 수월해. 사실은 좀 수월한데 이 중에서도 먼저 우선적으로 골라야 될 건 20번. 무조건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20번을 놓친 친구들이 많은데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자, 상수 K에 대해서 K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곡선 Y는 2의 X-K와 그림이에요. 함수 Y는 이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자, 동그라미 치죠. OA는 OB래요. 근데 이 문제의 그림에서 내가 지수함수는 우선권이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나중 얘기다. 수식을 정리하거나 점에 대한 위치 정도 표현인 거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점 중에 특수한 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래프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있어요. 봐봐. 이거. 봐봐.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게 3인가요? 3. 이 녀석은 뭐야? Y는 X 플러스 3이거든요. 이 자리가 3이죠. 그치? 그런데 얘가 잘 봐. 여기 어딘가 점이 있고 그다음 어디 있냐? 여기 어딘가 점이 있는데 어디를 지나. 근데 곡선을 안 그리겠다고요. 저 점의 존재. 그러면서 어떤 요소만 남기라고요? 기하적 요소만 남겨. 야, 네 길이랑이 어때? 같대. 그럼 제일 무식한 방법은 뭐냐? 좌표 문자 잡아놓고 거리가 같으니까 방정식 만들면 되지. 지금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풀기 시작하면 되죠. 그런데 잠깐만. 잘 봐. 내가 왜 여기서 그냥 그쳤냐면 기울기 1이라고요. 1대 1대 루트 2 등등을 얘기를 했었고 자, 그림 잘 봐봐. 이것도 길이가 3이에요. 얘도 길이가 3이야. 네 길이가 같아. 그리고 내가 45도를 언제나 품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45도야. 맞아? 여기가 45도야. 이렇게 돼 있죠. 맞니? 그죠? 다시 요 길이랑 요 길이 같고 요쪽 각이 같기는 해. 다른 조건들이 좀 더 필요하긴 한데요. 저쪽 각이 같기는 해. 그지? 원래는 두 변 끼인 각이 같아야 되는데. 그죠? 아, 그래? 알았어. 그런 이야기. 그리고 여기를 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별. 여기도 별 이렇게 잡죠. 그럼 이 자리가 90도에서 별 뺀 거고, 그죠? 이 자리도 90도에서 별 뺀 거라고, 요 두 각이.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또 굳이 보자면, 한 변, 두 변 끼인 각이 돌아서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얘랑 또 합동이라고. 맞냐? 그럼 그것의 여각도 같은 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 각과 이 세 각은 다 같고, 결과적으로 두 변이 같으니까 조건 넘친다고. 그게 뭐죠? 얘랑 중학 수준을 벗어나서 그냥 무조건 길이가 이게 같은 합동이라고, 합동. 맞아? 합동?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니? 여기 직각이죠. 왜? 잘 봐. 내가 너에게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내려. 그럼 어쨌든 얘도 합동인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쪽 각과, 다시 할게. 이쪽 각과 어디 갔어? 요쪽 각의 합이 90도니까 요 자리가 90도라고. 너희 둘은 90도야. 그럼 또 두 번째 풀이. 야,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렇게 풀어도 돼요. 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얘들아, B라는 좌표를 써봐. B가 T, 얘죠. 마이너스 T 플러스 3인데, 얼씨구, 잘 보자. 야, 네 길이가 네 길이야. 얘 길이가 얘 길이고. 자, 그럼 부호만 잘 보시면 돼. A는 너의, X좌표가 얘의 부호가 바뀐 거겠죠. 왜냐하면 Y좌표 양수인데 이건 음수니까 여기 바꿔 3 마이너스. 잘 썼니? 그죠? 이게 T면 야 나도 이건 T인데. 끝. 기하적 요소를 가지고 요거 얘기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길이가 똑같아. 방정식 괜찮은데 그건 좀 시간을 잡아먹을 것 같고요. 자, 얘가 이제 어디 거? 얘 거라고. Y는 2의 X-K 거라고요. 대입.
그러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 2의 t 마이너스 k이고요. t가 2의 3 마이너스 t 마이너스 k랑 똑같다고. 맞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줄까요? 얘를 곱할까? 잠깐만. 곱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여기 잘못 썼나요? 3 마이너스 t 맞지? 그러면 3 마이너스 t 마이너스 k. 어디를 잘못했니? 여기 잘못 썼나요? 이거 잘못 썼구나. t 마이너스. 부호 바꿔야 되는데, 미안. 부호를 바꾼다고 그러고 안 바꿨네요. 그죠? 자, 다시, 미안. b의 이 녀석의 y좌표, x좌표는 똑같고 얘는 부호가 반대니까. 맞죠? 쏘리. 그럼 다시요. 이 녀석을 대입한 거는 얘가 맞고, 요거 대입할 때 2의 t 마이너스 마이너스 k. 요거 다시 수정합시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게 낫겠네요. 나누면 t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 뭐가 돼요? 나누니까 결과적으로 얘들은 빠지고 그냥 2의 세제곱 나오죠. 8이라고, 8. 맞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 8t. 그러니까 t의 값이 3분의 1이라는 결론이 생긴다고. t의 값이. t의 값이 3분의 1이니까 이걸 어디다가 아무데나 요 쉬운 대로 대입하자고. 3분의 1은 2에 t의 값이 3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되나? 맞아? 그리고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건 3분의 1 곱하기 2의 3분의 8이 2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 다시. 이렇게 하죠. 2의 k는 이렇게 하고요. 2의 3분의 8분의 3. 이거 맞나? 그죠? 그런 다음에 뭐 하자고 그랬어요? 2의 3K 이런 거 구하자고 그랬던 것 같은데. 27이고 이게 2의 8제곱이죠? 답에 맞춰갑시다. 숫자를 왜 이렇게 더럽게 줬지? 2의 3K 곱하기, 그럼 여기다가 2의, 그럼 요거 27이네. 답은 그냥 27이네. 끝! 이렇게 정리하시려고요. 다시 왼쪽으로 갑시다. 언제나 지수함수의 등장은 나중에. 결국엔 이 두 점의 관계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찾을 거냐. 방식을 세 가지 알려줬다. 난 아무것도 안 보여. 거리제곱에서 뭔가 방식을 만들려고, 등식을. 그럼 분명히 관계가 나와.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베타라고 놓은 다음에 거리가 같아. 해설지가 시작이 그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를 하나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수직인 걸 찾아. 그럼 너의 기울기랑 너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을 가지고도 저런 관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좌표 관계가 직접적으로 보이니까 합동 써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대입. 그리고 연립. 답 끝. 근데 끝까지 숫자로 조금 괴롭히긴 했지만 아주 복잡하진 않고요. 20번은 무조건 잡았어요. 하고 자, 우선 시간 관계상 내가 22번을 먼저 풀고 그리고 21번으로 돌아갈게요. 내가 보기엔 22번이 더 중요해 보이거든. 물론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데 22번이 난 개인적으로 마음이 더 가. 요거 계산도 좀 많지 않고. 자, 가보자. 22번은 딱 한 군데 해석이 좀 어렵죠. 시작해보죠. 자, 왜 이건 해볼만 하냐면 함수 하나를 줘버렸어. 봐봐. 여기를 보면 22번 어떤 함수를 하나 줬냐면 이걸 G1이라고 합시다. G1x 이렇게 하죠. F는 따로 있으니까 5sin x. 어때요? 고정했지? 얘 고정했다고. 두 번째 G2x라고 합시다. 두 번째 함수를 A 코사인 x 플러스 b. 그럼 여기까지 끊고 봐. 첫 번째 중요한 건 주기. 야, 주기가 똑같아. 맞죠? 점대칭, 선대칭. 세 번째 최대 최소. 얘는 최대 최소만 결정하면 돼요. 그 A, B에 대한 설정 조건이 있나 쓱 봐. 양수래. 뭐라고요? 양수. 오케이,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모양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죠. 그치? 그럼 이제 코사인의 기본 그래프와 사인의 그냥 확정된 그래프. 그럼 결국엔 이 문제는 주기가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다면 점대칭, 선대칭, 그리고 최대 최소를 결정하라는 얘기겠네. 그죠? 자, 밑으로 가죠. 이때 이 둘 중에서 작지 않은, 자, 다시 크거나 같은, 그 뭐야? 만나는 교점 기반으로 위에 거 끊어가겠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그래프가 뭔지는 모르겠는지 이렇게 이제 있다.
그리고 코사인이 지금처럼 뭐 어떻게 그려졌다. 이렇게. 그러면 뭘 가져가겠다고? 이거 가져가겠다는 거야. 위에 거 잘라. 교점 기반으로 위에 거를 그냥 끌고 가겠다고. 맞지? 그럼 그래프 문제네. 하고 박스가 문제죠. 왜? 여기까지는 큰 이슈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 뻔해. 그러면 그 다음 조건 갑시다. x1, x2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거 차분히 보죠. 얘 때문에 지금 문제가 어려웠으니까. 자 얘가 한 주기만을 가지고 설명을 시작했고 그 주기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야. 첫 줄 0부터 2파이, 얘도 0부터 2파이, 그 안에 있는, 자 읽어볼게요. 이무의 두 원소인 거죠. 크기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이무의 두 원소가 있다고요. 이때 fx1과, 그런데 조건이 걸려 있긴 하네요. fx, 요게 첫 번째 킬포죠. 자 다시 막 잡은 게 아니라 크기가 결정됐는데 함수값이 같아요. 그 예를 보면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맞죠? 이런 애들. 함수값이 같은 두 위치. 대칭일 필요까지는 없고. 함수값이 같은 두 위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무의 두 실수 x1, x2가 있다면, 자, 함수값이 같은 x1, x2를 결정할 수 있다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다음이 정해진대요. 그 x1에서 k를 뺀 것과 x2에서 k를 뺀 게 0보다 작다. 이거 어떻게 고민해야 되니? 봐요. x, 다시 봐. 이게 음수면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일 수 있고 이게 양이고 음일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게 있죠? 어떻게 이게 양이고 이게, 자, 봐봐. x1 마이너스 k가 만약에 음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양이 돼야 될 거 아니야? x2 마이너스 k가 양이야. 그러니까 x1보다 k가 큰데 이렇게 되면 k보다, 이건 뭐 가능할 수 있겠네. 근데 반대가 되냐고. 안 되잖아요. x1, x2를 정해놨으니까. 그럼 다시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x1보다 k가 크고 x2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니네 둘 사이에 어떤 k의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봐봐. 0과 2파이 사이에 있는 아무 값이나 잡은 줄 알았더니 함수값이 같아지는 그 f라는 게 뭐예요? 니 중에서 큰 거 가져간 거 에서 함수값이 같은 상황의 두 위치를 잡으면 그 사이에 어떤 k가 있는데 그 k가 뭐야? 하고 봤더니 야, 거기서의 이 마지막 함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4란 얘기예요. 맞아? 음수 어디라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 뭐라고 쓰는지 우선은 개형 얘기죠. 그러면 점대칭, 선대칭보다 우선하는 건 얘들을 결정하는 거니까 너의 최대차수죠. A, B. 맞아? 제일 높낮이 이게 필요한 거잖아. 그런 상태라면 개형에서 중요한 특이점 찾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특이점. 야, 교점이 어디쯤이냐. 그리고 여기서 이 특이점. 사인 기준으로 특이점이라면 얘네 둘의 위치겠지. 코사인 기준으로는 얘겠죠. 이걸 어떻게 놓을 거냐는 얘기야. 다시 이 녀석의 그 이게 뭐야, 최대값과 최소값의 위치랑 얘 최소값의 위치를 어떻게 놓겠냐고. 그런데 이놈은 가만히 있다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이 어디로 빠질 거냐. 그래서 교점이 어디 생길 거냐라는 걸 봐야 되겠지. 그죠? 야, 그럼 여기서 또 잠깐만. 여기서 또 잠깐만. 이렇게 되는 그런 k가 존재할 거고 그 k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다. 마이너스 4다. 그러면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얘는 어디선가 잘리겠네. 어디선가 잘려야죠. 어디선가 잘릴 거라고, 마이너스 4 위치에서.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잘 봐. 여기에 마이너스 5랑 우선, 아니야, 조금 더 넓게 그리자.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우선은 5하고 마이너스 5는 결정되어 있습니까? 넌 냅둬. 그리고 사인이요. 끝. 이 자리가 5 마이너스 4인데 이제 문제가 어디? 마이너스 5. 5인데 마이너스 어딘가를 좀 생각해보라고. 야, 요놈하고 요놈이 문제겠구나. 그치? y는 마이너스. 그래. 자, 그런데 이 0의 근방, 다시 말하면 0보다 조금 큰 값이든 0이든 0에서의 함수값은 누가 가져가니? 큰 놈이니까 무조건 얘 아니에요? 코사인? 그러니까 x는 0에서 f0은 뭐라고요? a 플러스 b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0이니까. 이게 무조건 양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0의 우방향 쪽은 무조건 코사인이 들고 가야 돼요. 내 말 맞니? 그러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치고 내려올 거라고. 여기 어디에? 특수 위치. 당연히 A 플러스 B요. 그럼 저 끝, 요 위치도 너니까 우선 얘들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지? 자, 그때 이게 이렇게 교점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밑으로 쭉 깔려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이쪽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얘네 둘을 집중하라고요. 근데 잘 봐. 이 x1, x2가 좀 더 내려와. 이렇게. 더 내려와. 그럼 x1, x2가 이 사이에 있어도 무조건 뭘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4라는 함수값이 f에 포함되는 거죠. 맞지? 마이너스 4라는 함수값이 f에 포함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되니? 그렇죠? 그래? 자, 그러면 이 k라는 값의 기준으로 이쪽 위치를 볼 때 지속적으로 얘들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감소로 우선 내려오고는 있어야 돼요. 내 말 이해되죠? 감소로 내려오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 자리도 감소로 내려오고 있었어야 된다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잘 봐. 짠, 짠, 뭐 이렇게 그려질 수 있지. 그러면 봐. 이거 모순이 되는 게 지금처럼 잡으면 여기를 x1, x2라고 잡자고. 그런 게 돼? 아니, 여기를 x1하고 여기 x2라고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대칭을 보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함수값이 같은 어떤 두 영역이 있어. 그 사이에 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그 얘기는 뭐죠? 극소의 위치가 얘인가 보다. 근데 얘 말고 다른 극소가 있을 수는 없겠네. 특히 마이너스 4보다 큰 값에선 애초에 존재하지 않겠네. 그 얘기는 뭐죠? 이 문제는 결국엔 교점 기반, 극점 기반이라. 교점 기준으로 극점의 위치를 고민하는데 이런 건 가능할 수 있다고. 왜냐면 x1, x2를 내가 이제 같은 함수값을 이건 되는 거잖아. 얘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가 다시 치고 올라오면 안 된다고.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이쪽에서부터 x1, x2를 점점 줄여나갈 때 모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감소가 돼야 되겠고요. k보다 작은 위치에서는 감소, k보다 큰 위치에서는 증가 형태가 되는 k 위치에서는 무조건 최소값, 꺾인 극소값, 그게 결과적으로 뭐? 교점. 내 말 맞냐? 그렇죠? 교점 위치가 돼요. 그럼 선생님, 교점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다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들어. 근데 이쪽에서 내가 이렇게 가려면 안 되니까 이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교점이 여기 붙는다고. 내 말 이해돼? 그걸 찾게 되면 1차의 고비는 넘었을 겁니다. 1차의 고비는 넘었을 거다. 그래서 다시 이거 썼다 지웠다 복잡하네. 짠. 자, 이제 사인을 고정했으니 이제 사인은 고정했고 요 자리가 교점이 될 거고, 네가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얘가 문제죠. 코사인이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코사인이 바깥쪽으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코사인 이렇게 요거 피해서 여기 어딘가에서 그림 봐라 이렇게 되고. 맞아? 그래 어떤 일이 벌어서 감소, 꺾여서 감소, 증가, 나 혼자 K, 나 혼자 K, 너의 교점이 K, 마이너스.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이것을 뚫고 내려오면 꺾여서 올라가니까 얘는 절대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 위치에서의 당신의 함수값은 5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함수값이 얘보단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잘 봐. 요거. F, K가 마이너스 4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누구 거야? 얘 거이기도 하고 얘 거이기도 하잖아. 그럼 확실한 애부터 가야지. 누구? 사인에 K가 5 사인 K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고요. 자, 위치가 파이와 2분의 3 파이예요. 코사인 당연히 음수니까. 그죠? 코사인도 당연히 음수 위치잖아. 그럼 코사인 K는 그냥 가면 되죠. 5분의 3의 비율을 갔는데 얘도 음수라고 지금. 잘 썼어? 라고 하고 이 녀석이 G, 2, K도 마이너스 3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저기다 대입한 거예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가 보다.
맞니? 그죠? 다시 여기다 놨다고 여기. A 코사인 K 플러스 B도 마이너스 4가 된다고. 근데 그때 코사인 K는 너 때문에 얘라고. 괜찮니?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 하자? 부등식 얘기를 할 수밖에. 야, 내가 네 위에 있어. 이 자리가 어디야? 2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0인데. B. 그래서 B는 5보다 B의 최소값이 보이는 순간 문제는 끝났다. 왜냐하면 얘를 B로 바꿔버리면 B는 5분의 3 A 마이너스 3가요? 그게 5보다 크고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5분의 3 A가 9보다 크고 나타야 되니까 A도 크거나 같다가 되죠. 3, 5, 15인가요? 그러니까 둘 다 최소값이겠죠. 딱 떨어져. 답은 20이에요. 쉽지 않지. 이거 어려워요. 왜 어렵냐? 위로 갑시다. 시작은 내가 어렵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문제는 얘에 대한 해석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명확하게 극소점을 지정할 거야. 이건 결과물인 거고요. 결과물인 건데 극소란 말을 직접 주거나 교점이란 말을 직접 주면 이건 앞쪽에 하면 9번, 10번 문제라 했어. 여기를 직접 줬다면 9번, 10번 수준의 문제죠. 근데 직접 주지 않았지. 처음부터 부등식을 통해서 K의 존재에 대한 얘기는 존재. 여기 어디 있어. 근데 그 X1, X2가 특정되는 게 아니라 함수값이 똑같은 딱 오해하기 좋은 게 대칭, 이칭가. 그건 또 아니에요. 함수값이 똑같은 얘가 1대1 자체가 아니니까 함수값이 똑같은 어떤 두 위치에서의 뭐 열린 구간 사이에 K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마이너스 4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쪽 위치에서 양의 범위 내에서 얘가 이렇게 꺾여서 올라올 수가 없다고. 그러므로 결국엔 여기가 교점이 된다. 그러면서 감소, 증가로 쪼개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감소, 증가로 쪼개지려면 교점이 있지만 얘가 이쪽의 특이점을 뭐 뚫고 갈 수는 없다. 라는 두 가지 부등식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어려웠네. 22번이었습니다. 넘어갔어. 하고 21번도 구간 나누는 방식이 조금 유사한 표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하죠. 지울게요. 21번은 연산이 좀 들어가네요. 지워라잉.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가볼게요. 자, 상수 A에 대해서 fx라는 함수가 많이 줬네요. 하나는 2차, 하나는 그냥 1차. 근데 경계 위치도 줬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자, 이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 실수 K의 개수가 동그라미 치죠. 2개. 그러니까 방정식 얘기야, 부등식 얘기야, 도대체 뭔 얘기야로 이제 가도록 합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처럼 줬네. 자, 다시. F는 아예 노골적으로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박스 조건의 해석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접근이 힘들었을 것 같아. 얘도 마찬가지로. 역시 21번도 그렇고 22번도 그렇고 뭐가 주어져 있냐면 부등식적인 차원으로 구간을 쪼개야 된다는 어떤 위기. 그 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X-A가 KX. 이건 기출에서도 몇 번 좀 다루긴 했던 내용이긴 하니까 잘 봐요, 이거. 이게 부호 얘기잖아. 너희 둘이 부호가 같거나 다시 부호가 같은 경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눠야 돼? X를 기준으로 우선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럼 X가 A보다 작으면 음수잖아요. 이게 음수면 K부터 X까지 FT, DT라는 이 정적분 표시 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작으니까 작거나 같다는 얘기지. 잘 썼니? 자, X가 어디보다? A보다 만약에 커. X가 A보다 어때? 커요. 라고 얘기를 해. A보다 크면 이 K, X, 부호가 같다는 얘기니까 연속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구분하라고. 맞아? 그럼 다시 지금 대상이 되는 함수 fx를 보니까 fx 자체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 같아요. 그러니까 fx는 연속인 함수야. 연속인 함수를 적분했어. 그럼 얘는 무슨 미분 가능한 함수죠? 자체로. 다시 이 속에 있는 함수가 연속 함수라고 경우가 나눠져 있지만 그럼 연속 함수는 적분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적분이 된 정적분 표시 함수야, 얘가. 다시 얘는 그냥 정적분 표시 함수라고. 어쨌든 정적분 표시 함수로. 그러니까 자체로서 라지 fx라는 어떤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자체로서 fx라는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계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A로 잘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그치? 근데 이 범위 내에선 이렇고
요 범위 내에서는 이래. 자, 질문 들어갈게요. 그럼 FA는 뭐가 돼야 돼? 자, 미분 가능해,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고? 당연히 무슨 속? 연속인 함수예요. 그럼 경계점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0이라는 건 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 함수의 그래프가 거길 지나고 있다라는 거지. 맞아. 아, 그래? 알았어. 거기까지. 그럼 세 가지를 이제 경계 위치까지 끊어내는 게 1차적인 요소. 그쵸? 근데 왜 어려울까요? K가 뭔지 모르고, A도 뭔지 모르는데 그게 마이너스 이것도 무슨 관계야? 돼버리니까 복잡하죠. 근데 다시 위로 가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실수 K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2개 동그라미. 실수 K의 개수가 2개. 그리고 쓱 봅시다. 힌트. 자, 봐. 그게 뭐야? 하고 딱 봤더니 내가 여기다 K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이 주어진 범위에 혹시 속해 있다면, 다시 뭐라고요? 속해 있다면 여기다 K를 집어넣는데 K가 이 범위 내에 있다면 K일 때 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등호 포함 되는데 되잖아.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들어가겠지. 맞죠? 그럼 다시 여기다 K를 집어넣어. K를 집어넣으면 크거나 같으니까 또 여기 포함이 되겠죠. 맞니? 자, 그럼 다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실수 K의 개수가 2개다 하고 동그라미 치면 결국엔 방정식의 해일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습니까? 하고서 이제 밑에 그림 그려볼게요. 봐봐. 최초로 주어져 있는 함수가 y는 fx라고요. 스몰 fx. 근데 fx는 식이 거의 다 주어져 있다고 봐야 돼.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4와 자, 우선 그렸다 지울게요. 마이너스 4와 0을 지나는 2차 함수를 기준으로 원래 설명이 돼 있어. 근데 이 fx는 누구로 갈려 있어? 1로 갈려 있다. 여기 위치가 1,-3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왼쪽에서는 이 2차 함수를 달고 오다가 여기서 끊긴 거지. 맞아?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서는요. 2a. 근데 a가 양인지 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쵸?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래서 양수라고 생각하고 얘를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면 이게 바로 fx 꼴이죠. 맞아?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자. 너가 지금처럼 있고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됐어. 만약에. 그러면 fx가 뭔가 하고 봤더니 라지 f의 도함수야. 다시. 라지 f의 도함수는 네가 됐던 얘가 됐던 제대로 썼죠. 얘가 됐던 스몰 f라고. 그럼 여기서 잠깐 이런 그림이라면 주어진 함수 라지 f의 개형은 양음.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맞아? 증가하다가 뭐해? 감소할 거고. 만약에 이런 형태라면 어떻게 여기 위치가 이렇게 자르고 지나간다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모양은 살짝 바뀌겠지만 증가해. 3차꼴은 아니고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개형이. 맞아?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잘 봐. FA는 0이에요. 뭐라고요? F의 A는 무조건 뭐다? 0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A가 만약에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해. 얘. A가 여기 있어. 봐봐. 그러면 X가 A보다 작을 땐 얘가 작거나 같으니까 뭐 가능하네. 그죠? A가 그 가능한 그림이 돼요. 맞지? 근데 여기 봐. A가 뭐 어디 할까? 뭐 이런 데 있어. A가. 그래서 FA가 0이야. 이상하지. 또 자르고 와야 되잖아. 내 말 맞니?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저것을 만족하는 A를 그릴 수 없어.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 맞니? 그러니까 이 두 군데서 만나니까. 그래서 이 그림은 아니네라는 것도 찾았어요. 결론적으로 개형이 이런 방식으로 그려지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인 거고 여기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극소의 위치랑 극대 위치를 갖는 게 라지 F의 노그브라더 개형이라고.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가시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개수가 2개. 근데 이건 부등식이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봐. 부등식이야 문제가. 야 부등식이 그냥 어떻게 2개가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등식이지만 부호가 바뀌니까 등호 얘기야. 끝낼까? 뭔 얘기니? 야, 여기 잡아보자. 여기 보면 뾰로롱 이렇게 주어지게 돼서 자, 이 자리를 내가 A라고 하면 A는 양수라며 이쪽에 있어야죠. 맞아? A라고 하고 여기 어떤 값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 위치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럼 다시 위로 가볼게요. A보다 클 때는 오케이. 맞죠? A보다 작을 때는 작거나 같다. 맞죠? 그리고 FA는 0이 되죠. 맞아? 그런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K를 이쪽에다 집어넣든 이쪽에다 집어넣든 뭐 등호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K 다시 다음에 이것을 만족하는 개수가 두 개라는 얘기는 요 자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K가? 그래서 K가 너일 때 K는 마이너스랑 A를 얘기해. 그래서 결국엔 라지 fx는 이런 형식으로 그려지고 너의 극대값이 마이너스에서 0이구나. 이 얘기라고. 근데 이 과정이 수월치가 않은 게 내가 벌써 그림 이것저것 그리면서 와야 되니까 어려웠네. 확실히 복잡했네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럼 봐봐요. 얘가 결론적으로 뭘 나타낸 거냐면 라지 f도 함수값이 있는데 마이너스 4에서든 어쨌든 네가 a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자리에서도 이게 둘 다 0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f의 마이너스 4의 위치랑 얘의 위치를 같게 만드는 게 중요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서로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빼준 게 뭐다? 0이다. 그걸 어디? 적분식에다 연결해서 정리만 하면 되죠. 선생님이 이 부분은 노트에다 써놨거든요. 얘는 지금 식 정리하는 건 별 얘기가 아닐 수 있어. 밑으로 내려가서 식을 막 쭉쭉 정리하는 건 계산 문제인데 문제는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 고비가 좀 상당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 다시 해봅시다. 위로 가볼게요. 주어진 x의 범위를 3분할 하라고. 3분할. 클 때, 작을 때, 클 때, 작을 때, 같을 때, 그럼 이 녀석의 제목은 정적분 표시함수. 근데 정적분 표시함수가 부등식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얘는 미분 문제가 아니라 자체 함수 문제죠. 맞아? 그럼 요것만 기억하라고. 라지 f의 미분이 스몰 f니까 얘를 예측했어요. 얘를. 그래서 하나는 확실하게 줬고 이쯤 되면 좀 고민이 생겨야 되는 게 이 A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을 건데 음이 된다라는 사실은 전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양수로서 그려지면 잘 봐요. 양수로서 얘가 그려지면 내가 얘기하는 그 A라는 양의 값이 오른쪽 어딘가 있겠지. 어떤 상황? 라지 F라는 적분값이 0이 되는 상황.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형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그려지고 A는 0보다 큰 어떤 위치에 있구나. 맞아? 그랬을 때 이것도 개념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K가 두 개라는 표현은 결국엔 방정식의 근얘기였다. 너의 극대값이 0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결국엔 끝. 그리고 나머지는 수식 정리. 경계의 위치가 좀 애매하니까 수식 정리 좀 잘 하시고.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21번. 문제는 좀 좋았는데 오늘은 어쨌든 뒷부분의 문제가 난이도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정리해봅시다. 시험 전략으로 본다면 우선 공통 영역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21번 하고요 14번 문제 두 개는요 시험 시간에 이게 맞닥뜨리면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내가 보기에 지난 회차에 비해서도 확실히 어려워. 그래서 한번 골라냈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3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니까 경계 위치 때려 맞출 수도 있어요. 이건 잘하면. 그래서 어쨌든 복습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15번 그리고 두 번째는 20번 그리고 22번 요 세 개의 문제는 준킬러 킬러 형식에서 무조건 복습 꼭 하시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력이 되면 21번 하고요 14번이 우선순위에서는 제일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이긴 하지만 아이디어가 좋았던 문제는 13번 하고요 13번 아이디어 좋았네요. 나머지는 문제 자체가 좀 쉬우니까 정리하기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변형 문제 가져왔고 요것은 잠깐만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 변형돼 있습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21번 변형돼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 22번 이런 것들 다 변형돼 있고 잠시만 15번 21번. 그래서 내가 14번은 변형을 안 했어요. 14번은 변형을 안 했고, 중요한 문제들 변형했으니까 좀 풀어보시면 됩니다. 수고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말고 잠깐만. 하나가 더 있지. 주간지. 오늘은 한 회차. 그리고 선생님이 수능 문제 변형 빠르면 이번 주에 가져온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종강할 때. 그래서 3개년 수능 변형 문제 보고 다음 주에 드리면서 종강을 하도록 할게요. 야, 다음 주가 끝이야, 우리.
어쨌든 다음 주 종강까지 최선을 또 다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과제. 못 받았어?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코멘트는 좀 달아놨으니까 좀 확인해 보시고요.